최근에 이제 미국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지금 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질병으로도 난리가 났지만 또 이제 이 사건도 굉장한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전문가 그리고 해당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던 미네소타주에서 4년간 거주했었던 그런 김은우님을 또 모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서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정말 엄청난 충격을 보고 왔어요. 이 영상이 뭐였냐면 한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흑인 용의자는 누가 와도 이제 저항할 의사가 없는데 목을 무릎으로 눌렀어요. 예. 근데 살려달라고 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좀 이제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도 주변에도 있었는데 그대로 한 6, 7분 동안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서 사망을 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었나요? 흑인이? 그러니까 용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저항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나중에 또 이 사건이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건이 일단 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전혀 극단주의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뭐 휴스턴에서 교회 활동 같은 걸로 유명한 이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미네아폴리스에서 살 때는 이 데릭이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경찰이죠. 과잉 진압한 경찰과 조지 플로이드랑 둘이 아는 사이였다라고 이 한 산타 마리아라는 백인 나이트클럽 주인이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고 특히 경찰 대립과는 꽤 친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조지 플로이드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데릭이라는 사람은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 데릭이 나에겐 굉장히 잘해줬는데 흑인들이 모이는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모임 같은 걸 우리 나이트클럽에 살 때는 너무 싫어했다 그런 걸. 경찰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잘렸고 경찰은 이제 기소가 됐어요. 어제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혼을 했어요. 이혼 신청을 했어요. 바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일에 나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사람하고 하고 이혼 신청을 했고 일단 뭐 여기까지고요.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죠 벌써.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무릎으로 졸려서 죽는다는 게 좀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심지어 둘이 같이 일을 했어요. 이 마야 산타마리아라는 사람의 나이트클럽에서 경비로. 그러니까 알던 사람인 거예요 정말 좀 안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퍼거슨이라고 그 흑인 시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때랑 좀 차원이 다른 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약간 불을 붙였다 그야말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한 두어 달 전에 올해 초에도 그냥 조깅하던 흑인을 두 부자 백인 아버지 아들이 이 사람은 강도인 줄 안 거예요. 인상착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무장을 안 한 흑인을 이렇게 트럭 타고 쫓아가지고 쏴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왜요? 강도라고. 자기가 보기 강도랑 똑같이 생겼다고 인상착의가. 근데 쏴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달 동안 체포가 안 되다가 그 영상이 공개되니까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강도면은 신고를 해야지 왜 쫓아가서 죽이나요? 그게 이제 자경단 문화 아닐까요, 미국에? 미국에 스스로 구원하라.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또 난리 났던 게 미국에서 한 개를 끌고 가는 백인 여성이 그 어떤 흑인 남자가 개줄 좀 제대로 조심해서 좀 잡아라 위험하다 이러니까 갑자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흑인이 나 협박한다. 라고 해서 왔더니 그 흑인 남자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공개하니까 완전히 또 미국 전역이 뒤집어졌어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한 5개월 됐나요 지금?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 지금도 벌써 몇 번씩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이게 올해만 이렇게 몇 번씩 일어날 정도로. 올해는 몇 번씩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유독 더 커졌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을 붙였죠. 하여간 그러니까 불 붙이고 뭔가 키우는 데는 재능이 있는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할 때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는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약간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스타일이 약간 야당 스타일이네요. 그쵸 야당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파이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응이 어땠길래 이렇게 불을 붙였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 일이 일은 다음에 큰 시위가 일어났어요. 미네소타 주에서 이 항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thug, 이제 불량배다 이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들한테 총 쏴도 된다고 내가 미네소타 주지사한테 말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버린 거예요. 시위대 상태에서 총을 쏘겠다고. 이게 웃을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제가 웃었지만 정말 심각한 일인데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졌고 나라가. 심지어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는 공화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에요. 정말 쇼맨십인 거 사실은 쏠 리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보고 트위터에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팩트 체크하겠다 트럼프 거에서 이미 트럼프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데
가려버렸어요. 이건 폭력을 뭐 용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가리겠다. 트위터에서 이렇게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또 트위터가 SNS가 이제 보수적인 가치를 뭐 검열한다. 내가 트위터를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트럼프는 트위터 때문에 대통령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트위터와 싸우는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이번에 일어났던 미네소타주에서 왜 그런 일이 좀 일어나나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있나요? 뭐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한 게 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주는 일단 그냥 시골 중서부인데 딱 두 개로 갈려져 있어요. 도시와 시골. 근데 시골과 서브얼번 에리아, 교외의 백인들과 도시에 있는 흑인들이 딱 분리되어 있고요. 되게 문화적인 충돌이 있죠. 아무래도 중서부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흔히 여겨지는 곳이 이제 미네소타, 미시건, 위스콘신 이쪽인데 딱 그 주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이 주였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항상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번 연도에도 벌써 몇 번이나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 왔는데 나쁜 일에는 계속 그 전조가 있잖아요. 계속 있었는데 그게 하필 이번에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뭐 여러 번 있었으니까 과잉 진압, 경찰의 과잉 진압 혹은 흑인 차별에 대해서 인종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확 들불같이 딱 일어나면은 그게 보통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점점점 그냥 이제 구심점을 잃고 이렇게 사그라들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원래 그랬었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블랙 라이브즈 매터 유명한 시위였죠. 네, 시위였죠.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을 경찰이 뭐 총을 쏘거나 이런 식으로 제압하고 죽이고 심지어 퍼거슨 시위란 게 뭐냐면 흑인이 사는 동네에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돗물에. 흑인이 사는 도시에만. 거기에만. 백인 사는 동네 멀쩡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개판을 했다는 거예요, 수도를. 그 관리를. 그런 거에 항의를 해서 시위를 했고 점점 시위가 격화되면서 폭력 시위가 되고 막 서로 총을 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이런 것도 결국은 이렇게 에너지가 없이 사그라들었거든요. 어찌 보면 구심점이 없고 이러면서 사그라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기 어려울 것 같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과 이런 걸로 스스로 자기가 약간 이런 거에 중심에 서버린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면이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걸 보면 사실 흑인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지도자고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일 때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 말이 한마디로 뭐 총을 쏴도 된다고 했다 뭐 이런 트위터에 올리고 그걸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무슨 글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좀 그런 느낌이죠. 그야말로 또 이 시위에 또 어떤 화제가 되는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시위 때문에 시위란 게 뭡니까? 시위를 성실하게 마스크 쓰고 뭐 알코올 소독하면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잡아갈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난리가 나는데 시위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2주 뒤에는 이미 10만 명이 죽었는데 코로나로 코로나 발생자가 막 폭발할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이런 설이 많죠. 그래서 아마 미국의 코로나 문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네소타 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다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시발점이 미네아폴리스였던 거고 이제는 뭐 뉴욕 뭐 어디 뭐 캘리포니아 어디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시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뭐 그나마 좀 잡혀가던 뭐 잡혀가고 있지도 않았지만 더욱 심해질 것이다. 더욱 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갈 것이다. 더욱 더 퍼질 것이다. 복잡한 시대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매일 새로운 약간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항상 다들 놀라시잖아요. 지금 뭐 이런 일이 뭐 진짜 매번 놀라는데 또 그런 일이 터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에스컬레이트. 아직까지는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고 이게 뭔가 해결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김태현 기자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 전문가로만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을 특히 저희 시청자들은 한국인이 들어있는 거여야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한국인이 이 주제도 등장을 합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루프탑 코리안. 이런 일이 항상 있었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태어났죠. 90년대 LA 흑인 폭동이에요. 그때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게 뭐냐면 막 불타고 막 다 깨부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LA 흑인 폭동이 있었을 때 근데 거기서 코리안 타운도 그 타겟 중 하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뭐 옥상 위에서 스스로 총을 무장하고 막 총을 쏘면서 이렇게 대항했다. 근데 한국인들은 다시 아시다시피 예비군이잖아요. 다들 군대 군사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군사훈련이라는 게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예. 말도 안 되는 트레이닝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게 예. 미국인들은 굉장히 로망이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건 예. 훈련인데 그걸 다 훈련을 했다 보니까 엄청나게 총을 잘 쏜 거죠. 어찌 보면 예, 무지하게 총을 예. 잘 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프탑 코리아는 약간 애널키즘의 약간 상징, 정부가 아. 뭐 스스로 지키자, 정부도 안 되고 뭐 모든 거를 뭐 이런 거에 상징이 됐는데 그런 밈이 막 돌고 있어요.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들 밈으로 예. 돌고 있어요. 요즘 여기 또 폭동 같은 게 일어나고 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흑인 폭동에서 한국인들이 타겟이 됐다. 그러니까 뭐 흑인들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폭동은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였고 특히 백인 사회에 대한 분노가 맞고요. 예. 근데 왜 한인들이 그러면 타겟이 됐냐? 예. 그거는 간단해요. 흑인들이 이렇게 있는 폭동에서 백인 경찰들이 백인 동네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코리안타운을 방어선에 안 넣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력이 딸리니까 예. 약간 2등 시민인 거죠. 한마디로 한국인들 그냥 슬쩍 예. 뺀 거죠. 그냥 우연히도 슬쩍 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웃기지만 산불처럼 불 붙었을 때 지킨 거죠. 그야말로 그거를. 약간 자연재해 같은 건데 어찌 보면 공권력이 그만큼 위험할 때 이민자를 지키지 않았다의 정말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 뭐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뭐 정리하자면 한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뭐 미국 정부는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네, 스스로 했어야 됐다. 루프탑 코리안.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흑인 사회나 진보 미국 지식인들은 또 이제 말을 해줘야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게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때 얘긴데 네. 경찰들은 우리 흑인들은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국가에 대한 경례 안 하겠다. 그랬었죠. 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반항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도 그렇게 지랄을 하는데 네.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하자니까 이거는 다 기자와 김 기자 잘못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자고 하니까 프리스타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